소리 들리시나요? 일단 뭐 8기통 모델을 타면 이걸로 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만나실 모델 BMW를 대표하는 고성능 SUV 중 하나죠. 지난번에 저희가 쿠페형을 소개해드렸다면 현재 전통적인 SUV 바디를 갖고 있는 그 차입니다. 바로 X5M인데요. 야, 지난번에 X6M을 타면서 정말 좋았어요. 저만 좋았나 싶었더니 의외로 또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활용성을 가미한 X5M인데 과연 이 두 모델의 차이 많이 날까 싶은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6M은 스포츠 쿠페를 지향하는 SUV입니다. 반면 X5M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고성능 SUV를 추구합니다. X6M과 비교하면 그릴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좌우로 넓어진 그릴 대신 위아래 길이감이 강조된 그릴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죠. 멋진 디자인의 범퍼와 레이저 헤드라이트 조합은 X6M과 같은 구성이고요. 하지만 측면 실루엣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X5M이 조금 심심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전용 사이드미러, 넓어진 팬더, 거대한 휠과 브레이크 등에서 고성능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어둡게 처리된 리어램프, 디퓨저 디자인을 강조한 범퍼와 4개의 원형 머플러로 멋을 냈고요. 2단 구조 테일게이트도 특징입니다. 실내는 X6M과 거의 비슷합니다. 달리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추가됐습니다. 계기판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M 전용 테마도 추가됐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운전자가 원하는 설정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도 추가했습니다. 육각형 형태의 박음질 장식으로 멋을 내는가 하면 극세사 소재의 헤드라이너로 마감해 고급 모델다운 느낌도 살렸습니다. M을 상징하는 3가지 컬러의 박음질 마감도 특징이죠. 시트도 몸을 잘 잡아주도록 디자인됐고 헤드레스트에 X5M 배지도 추가되는데 머리가 닿는 부분이 둥근 형태여서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카본 장식을 추가해 고성능 분위기를 내고 있죠. M 모델들이 사용하는 기어 레버도 특징입니다. 다른 BMW와 달리 주행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밀어야 하고요. 후진을 위해서는 왼쪽으로 당긴 다음 위로 올려야 합니다. P 버튼 옆에 있는 스위치는 변속 속도를 바꿔줍니다. 위로 올릴수록 변속기가 빠르게, 아래로 내리면 천천히 변속됩니다. 공간 활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충분히 여유로웠고요. 쿼드존 공조장치를 비롯해 B필러에 위치한 송풍구와 선쉐이드를 갖추는 등 구성적으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다만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USB 포트가 없다는 점은 아쉽죠? 트렁크를 비롯한 공간 확장에 대한 이점도 같습니다.
X5M 핸들링 성능이 어떤지 볼까요? 자, 뭐 BMW도 당연히 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 이 차가 어떤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차가 크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 모션 자체를 상당히 재밌게, 그리고 지금은 이 엑스드라이브가 의도적으로 리어 쪽에 그 구동 배분을 통해서 차를 안쪽으로도 밀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카운터 스티어가 필요하지만 딱 그거네요. 한번 놀아봐라. 근데 또 여기서 또 앵글 크게 해서, 자, 확실히 이 BMW는 궁극적으로 빠르진 않아요. 근데 야, 이 정도면 이거 좀 제대로 좀 안전하면서도 이거 좀 이게 즐길 수 있게끔, 우리 소비자들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 그 코드를 기가 막히게 읽어서 설정합니다. 일단 핸들링 특성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기본 모드에서는 약간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하중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몰아준 상황, 자, 또 해볼까요? 네, 이럴 때는 안정감을 잘 찾는 모습이고,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엑셀에 힘을 주면, 네, 지금처럼 리어축을 날려주는, 야, 무슨 이만한 덩치의 SUV가 이러면 적당한 언더와 오버가 공존하고 있는 X5M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트레인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한 번 더 볼까요? X5M은 4.4L 직분사 엔진을 씁니다. V8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호 89, 스트로크 88.3mm 구조의 실린더를 갖고 있죠. 6000rpm에서 최고 출력 625마력, 1800rpm부터 최대 토크 76.5kgm/m의 힘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터보 엔진이지만 넓은 rpm대에서 꾸준히 나오는 토크 덕분에 자연흡기 엔진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보였습니다. 변속기는 GF가 공급한 8단 자동인데요. 토크 대응 능력도 좋은 편이며 빠른 변속 성능도 보여줬죠. 드라이브 로직이라 불리는 변속감도 조절 기능도 있는데 3단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패드를 통해 변속기를 통제할 때 만족감이 크죠. 변속대의 체결감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 대비 아쉬움이 없었고요. 4륜구동 시스템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ME 튜닝한 X드라이브가 탑재됩니다. 각 휠의 토크 배분도 빠른 편이며 각 상황에 맞는 능동적 제어가 가능해 X5를 안정감 있게, 때로는 역동적 있게 달리게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연비는 막히는 시내 주행 기준 4에서 5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600마력대 SUV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연비죠. 그래도 시속 10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할 때 리터당 11km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행 조건에 따라, 특히 고저차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 10km, 최대 12km 내외까지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엔진의 리스폰스 매우 좋아요.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는 분명히 매력적인, 확실히 BMW가 엔진을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전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제일 최상급 모델에도 BMW가 엔진을 주고 있잖아요. BMW 원래 6기통이 전문인데, 직렬 6기통이 전문이잖아요. 근데 8기통도 매우 매력적이고, 낮은 RPM부터 높은 RPM 때까지 충분한 힘 내주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GF제 8단이 사용이 되는데 의외로 똑똑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을 할 때도 이 변속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 변속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토크 밴드 자체가 낮은 데서부터 쫙 올라오기 때문에 변속기도 여유롭게 제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을 많이 전하고 있는 X5M, 그래도 출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빨라야 되겠죠.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한 X6M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0.1초 미만이니 모델간 편차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덕분에 카이엔 터보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시속 200km까지의 가속을 볼까요? 여기서는 의외로 X6M이 약간 더 빨랐죠. 하지만 이 역시 0.1초 내외의 차이라 대동소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13초대에 200km를 돌파한 이후 시속 250km 내외에서 속도 제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제동 거리에서는 최고 성능을 보였는데요. 최단 32.5m 내외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장 거리가 34.2m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대단한 성능이죠. 지금까지의 최고 성능은 아우디 RSQ8이 기록한 32.75m였는데 이보다 20cm를 당기면서 X5M의 제동 능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떠나서 일단 신뢰감 있는 느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너무 강한 힘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모든 소비자가 이 일정 담력 이상의 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제동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는 아니라도 90%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 때문에 내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겠네요. 자, X5M으로 가볍게 핸들링을 즐기면서 역시 BMW는 BMW예요.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가령 포르쉐 카이엔 GT 니르 챔피언입니다. 포르쉐 분명히 빨라요. 근데 빠른 것과 재미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M3, M4 이들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서킷에서는. 하지만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운전자에게 그 재미라는 것을 충분하게 전했을 때 운전자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서킷 가서 다 랩타임 찍을 거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또 엄청 느린 차들도 아니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일단 뻗어나가는 느낌이 매우 좋은데 요거 네, 사실 약간 지금 리스크를 안고 속도를 올려봤는데 스피드미터 상으로는 시속 255km, 실제 속도 기준으로는 247km의 최고 속에서 레밋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최고 속도는 247 전후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휠 밸런스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불안하게 떨렸었고 그 영향 때문인지 아까도 이제 좀 떠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특히 이와 같은 고성능 차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능을 끌어내서 탔을 때 이렇게 나오면 매우 실망스럽잖아요. 나도 시간 없고 그 와중에 한번 이렇게 좀 끌어내고자 했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거나 불안감을 전해주면 이건 고성능차로서 의미가 없죠. 자, 다행히 저희는 X6M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봤지만 이 차의 휠 밸런스는 매우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고속 주행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까 같은 경우 마지막에는 이제 차도 이렇게 막 좀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 차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나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실 찍을 건 다 찍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속 50km 정도로 요철 구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고가 떴어요. 경고가 지금 떴는데 왜 시동이 꺼졌지? 자, 일단은 구동장치에 약간 좀 부담이 간다는 그런 경고가 떴었는데 자, 이번에는 시속 30km 정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보죠. 확실히 이 절도 있는 움직임?
초반에 들어갈 때도 조금 하드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떨어질 때 조금의 유격 그런 거 느끼기 힘들게 바로 딱 착지를 하거든요. 다분히 하드 튠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SUV의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사실 승차감으로 놓고 보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의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에서 무난하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X6M으로 정말 장거리를 달렸을 때 의외로 편했습니다. 이게 고출력 SUV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여유로운 주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피로감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X5M도 분명히 매력적이네요. 이건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예요. 네, 오늘 만난 BMW X5M,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SUV입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가장 M답게 가져가면, M이란 것은 이 리어 축을 미끄러뜨리는 데서 BMW M 제 공식 사이트가 다 제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미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M의 일원으로서 X5M이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BMW의 고성능 SUV X5M을 만나봤습니다. 오, 좋아. 그래도 난 6M이 더 좋네.